상담을 오셔서 자기가 굉장히 살이 잘 찌는 체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살이 찔 때는 굉장히 엄청 빠르게 잘 찌는 것 같은데 또 뺄 때는 잘 안 빠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살찌는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컵에 물이 차고 나가는 것은 그 합에 따라서 정확한 양이 컵에 남게 되죠. 그런데 우리 몸에 에너지, 칼로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그 합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방이 우리 몸에 늘어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우리 몸에는 이 에너지, 칼로리가 들어온 것이 지방화가 되는 것을 조절해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죠. 신진대사율, 기초대사량, 근육비율,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히 조절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성능이 실제로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똑같이 먹고 비슷하게 생활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살찌는 정도는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우리 인류가 예전에 아주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때는 에너지를 잘 쌓아서 지방을 많이 만들게 하는, 그래서 또 보온작용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이 개선된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바뀌게 되면서 지나친 지방이 성인병을 일으켜서 건강에 문제를 주기도 하고 또 외모적으로도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비만하신 분들 중에는 실제로 먹는 것도 조절을 좀 하시고 활동량도 많고 부지런히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알고 보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팩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고도비만인 분들은 이런 좋지 않은 성능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스템의 성향은 DNA가 결정하는 거죠. 즉, 유전적인 타고나는 성향이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향이 꼭 내 부모님한테도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좀 멀리의 조상님들 어떤 분의 그것이 이제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또 엄마가 태중에 생기는 문제, 바이러스 감염이나 약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만 돌연변이 비슷하게 나타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좋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DNA는 호르몬이라는 매개체를 거쳐서 시스템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키 성장에 성장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이것도 역시 유전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 호르몬의 작용의 파워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좋은 시기에 성장 호르몬 주사를 해서 가지고 태어난 성향에 비해서 좀 더 키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치료법이 있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비만에 관련해서는 이런 단일한 강력한 호르몬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작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실제로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많아서 여기에 정확한 호르몬 치료를 해서 비만을 치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콤하게 광고되는 체질 개선이라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런 성향은 어렸을 때부터 평생 동안 똑같이 균일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날씬하거나 정상적인 어떤 이런 체질이셨다가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나이나 임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체질이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살찌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는 거죠. 또 매개체로 작용하는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들이 있고 이것들도 또 유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갑상선 질환들이 있죠. 이 호르몬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서 살이 너무 지나치게 마르거나 또는 굉장히 살찌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갑상선 질환들은 많이 아시죠? 그리고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쿠싱 증후군이나 또 난소에 문제가 생기는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질환들입니다. 그 살찌는 성향이 좀 과하면은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좋겠죠. 이런 좋지 않은 DNA와 시스템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죠.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성장기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의 지방의 변화가 그 이전까지는 지방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고 또 각자의 크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성장이 마무리된 시점에서는 개수는 거의 고정이 되고 이후에는 이제 크기가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살찌는 성향이 강한 분들은, 그런 성향을 타고난 분들은 이 성장기까지의 지방세포의 개수가 또 더 많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장기까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방세포가 2배가 많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성장이 끝난 다음에도 내가 좋은 체중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더 힘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소아비만이었던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도 계속 비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타고나는 유전적인 문제, 호르몬, 시스템 때문에 더 살찌는 체질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타고나는 것과 다르게 그 이후에 살찌는 체질로 변화될 수 있는 게 요요입니다. 요요가 생기는 원인은 무리한 식이 조절을 하고 또 빠른 감량을 만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은, 이 걱정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무리한 감량하고 조금 있다가 요요로 다시 찌고, 또 잊고 살다가 어느 때 또 무리한 감량을 하고 또 요요가 오고 또 감량을 해보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살이 더 찌게 되고 또 체질도 살찌는 체질로 변화가 됩니다. 좋은 체중을 유지하기에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식사량을 또 계속 너무 줄이면서 어렵게 힘들게 유지를 하다가도 뭔가 큰 이벤트가 생길 때 이게 또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 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뭐 그런 사건이 생기거나 수면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임신, 또 뭐 갱년기 시기에 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날씬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좀 강해지고, 또 이것을 이제 도와준다고 하면서 단기간에 무리한 감량만 부추긴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사회적인 문제까지 되는 것 같아요. 뭐 좀 많이 먹는 생활을 하시거나 또는 너무 움직임이 덜한 이런 게으른 이런 생활을 하는 문제점보다도 이런 요요의 반복 때문에 생기는 비만도의 증가가 사실은 훨씬 더 강하고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어요. 타고나는 살찌는 체질은 어쩔 수가 없고 누구나 이런 문제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죠. 키가 좀 너무 작으시거나 또는 일찍부터 머리숱이 없어지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 나이까지 계속 얼굴에 여드름성 병변이 생기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문제가 계속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이런 타고난 체질적인 문제는 쿨하게 인정을 하고 꼼수가 아니고 여기에 올바른 과학적인 좀 방안, 대책을 좀 세우면서 살아야죠. 살찌는 성향이 좀 강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좀 누리는 식사 이후에 먹을 거리를 좀 조절을 하고 좀 살아야 되겠고, 다른 사람보단 좀 더 부지런하게 사는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체질의 문제는 평생을 거의 지속되고 나타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도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거야 돼요. 우리의 의지나 건강이 해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단기간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준다는 이런 달콤한 유혹에 현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미 타고난 살찌는 성향이 좋지 않은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요요까지 만들어서 그런 거를 부추기면 안 되겠죠. 제가 지방흡입을 소개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 얘기를 많이 하면, 아니 체중 조절은 식이나 운동으로 해야지 뭐 지방흡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식이나 운동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체질적으로 이것만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분들한테 지방흡입이 이제 좋은 효과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는 있죠. 단기간에 많은 변화를 만들 수가 있고, 또 회복 과정만 지나면 결과적으로 지방흡입 후에 남는 것은 지방의 감소만 남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식이요법을 한 것보다, 그래서 뭐 탈수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다른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오히려 더 건강한 과정이 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지방 흡입을 하면 지방세포의 개수가 많이 감소되니까
혹시라도 그 이후에 살찌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수술한 부분은 지방의 증가가 훨씬 좀 덜하게 되죠. 살찌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줄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해보시고 좀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흡입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우선은 제 채널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